번아웃 증후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4분의 3 이상의 사람들이 겪는다고 하니까요. 무엇도 하기 싫고 그냥 푹 쉬고 싶고 쉬는 것조차도 하기 싫은, 그냥 생각하기도 싫고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는 그런 생각, 그런 느낌 가져본 적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그러한 번아웃 증후군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원인에 따른 좀 구체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번아웃 증후군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리대화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번아웃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 번아웃 증후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게 한 4분의 3 이상의 사람들이 이걸 겪는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4분의 3이면 굉장히 많은 겪는 거죠. 우울증 같은 경우에도 많이 겪는 경우가 한 20% 정도 사람이 겪는다고 하니까 그 우울증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겪는 거죠. 근데 이 번아웃 증후군도 실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띄어요. 근데 이런 구체적이고 좀 각각의 원인에 따른 이런 좀 이야기는 좀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오늘은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이 번아웃 증후군은 어쨌건 내가 하는 일에 관련돼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직장에서 많이 일어나죠. 학교에서도 일어날 수 있겠죠. 뭔가 일, 학습 이런 거에서 일어나니까. 물론 인생에 있어서도 내가 부모로서의 역할 혹은 뭐 자녀로서의 역할 이런 것에서도 번아웃 증후군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만성적 직장 스트레스 증후군 뭐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물론 이 직장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게 그냥 단순히 회사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이나 학교나 아니면 내가 어떤 모임에서 그런 구성원으로서 나의 역할에 관련해서도 일어날 수 있는 증후군이죠. 그래서 나는 일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왜 이렇게 이런 번아웃이 생기지? 내가 좀 잘못 느끼고 있는 건가? 이제 그런 느낌을 받으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건 이런 것이 생겨나는 보통 일은, 일단 첫 번째로는 너무 과도한 일, 과도한 내가 가진 역량에 너무 넘어서는 것을 내가 부여받았거나 혹은 그것을 하려고 할 때, 이거에 관련되는 거는 뭐 완벽주의자들도 이런 거에 좀 연관이 있겠죠. 뭔가를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굉장히 빠르게 번아웃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하려다가 번아웃 상태가 되고 지쳐서 더 이상 그것을 할 엄두를 못 내고 결국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안 하느니만 못하게 돼버리는, 이제 그런 경험을 좀 반복적으로 하다가 좌절 상태에 빠지는, 그래서 인생 전반적으로 번아웃 상태로 유지가 되는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죠. 물론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지만. 그래서 굉장히 과도한 이런 업무, 이런 경우는 뭐 일을 줄이거나 좀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자체를 좀 버리는, 그래서 기준치를 좀 낮춰서 잡아야 되는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좀 공평하지 않은 상황, 불공정한 상황을 겪을 때, 이건 어쨌건 심리적인 불만족이죠. 심리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이거는 한편으로는 이런 번아웃, 심리적인 번아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건 좀 구체적인 건 다음 시간에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게 이 역할이 너무 많을 때, 예를 들어서 회사라면 내가 이거를 연구를 하면서도 또 직원 관리도 해야 되고, 직원 관리도 하면서도 또 위에 상사한테 보고도 다 내가 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잡일도 다 하고, 이러면 굉장히 쉽게 빠집니다. 이런 역할에서 전환 비용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번아웃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큰 키워드로 따지면 어쨌든 스트레스인데, 이 스트레스를 주는 것 중에 최근에, 물론 최근에 좀 꽤 오래된 얘기죠. 근데 현대인들이 겪는 것 중에 이 FOMO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시간, 마감, 그리고 이번만의 기회, 그리고 유행을 쫓아야 되고, 이번 유행을 쫓지 않으면 나는 낙오되고, 이제 이런 것들, 나만 낙오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계속해서 무언가 우리는 시간에 쫓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회사라면 이때까지 해와. 그래서 그 시간 막 타임라인 보면서 막 초조해하는, 이게 일종의 스트레스, 굉장히 강한 스트레스를 주고 번아웃 상태로 빠르게 몰고 가는데, 일상에서도 이런 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항상 홈쇼핑만 틀면은 다 시간 마감이죠. 마감 임박이죠. 그런 것들. 이제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고, 그런 일종의 공포감이 주변에 굉장히 산재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번아웃 상태로 노출될 가능성이 좀 큰 거죠. 어쨌든 제가 이제 간단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은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크게 세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감지 회복 균형 이렇게 지금 정리를 했는데, 이거 제가 이렇게 단어로 세 가지로 기억 놓은 건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기 편하라고 단어로 정리를 한 거예요. 두
두 글자의 단어 세 가지로니까 총 6글자만 기억을 하면 되잖아요. 세 개의 단어, 짧은 단어. 그럼 이 각각의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 설명을 통해서 저 단어가 뭔지 기억을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적용하기가 굉장히 쉽겠죠. 자, 일단 감지는 뭘까요? 내가 번아웃 상태로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감지를 하는 거예요. 뭐 굉장히 이론적으로는 간단한 이야기인데 그게 쉬우냐? 쉽지 않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그런 얘기를 씁니다. 뭐 특히나 스포츠계에서는 이제 스테인레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번아웃이 오기 전에 모든 의욕이 사라지고 좀 맥이 빠지는, 그래서 번아웃이 되기 전에 아, 내가 지금 번아웃 상태로 가고 있는 상태구나 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운동선수나 이런 분들은 이제 스텔레스 상태를 감지하라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도 일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번아웃이 되기 전에는 분명히 어떠한 전조 증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냥 말 그대로 좀 맥이 빠지고 좀 의욕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굉장히 열정이 불타올라서 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나는 번아웃 상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처음보다 열정이 좀 떨어졌구나. 이거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날 해야 될 일을 적어 놓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해야 될 일을 적고 거기서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렇게 쭉 보면 달성을 어느 정도 했는지 내가 스스로가 좀 체크가 되잖아요. 긴 시간을 들일 필요도 없어요. 내 결과물을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저도 예전에 이제 뭐 직원들하고 일할 때도 그렇고 이런 어떤 회사마다 좀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지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 직원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지금 업무 상태. 요즘은 뭐 구글 독스나 이런 걸로 공유가 되니까. 근데 꼭 회사를 다니지 않더라도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오늘 이만큼을 했다. 내가 오늘을 살면서 나는 이런 것을 이뤄냈다. 그것이 일주일 단위, 한 달 단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단순한 일을 하는 사람이면 굉장히 이런 표현을 만들어내기가 쉽죠. 단순하다고 나쁜 거 아니에요. 오히려 단순한 게 좋을 때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편집을 하는 사람이다. 그럼 영상 편집을 뭐 몇 편을 했다. 그냥 딱 편수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영상마다 이제 그 시간이 또 있으니까 걸린 시간. 그래서 보면 내가 이때는 한 달에 10시간을 했는데 이때는 지금 내가 한 달에 5시간 분량밖에 못하네? 이러면 이제 내가 지금 무언가 이상 신호가 발생을 했구나 라는 걸 감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그 느낌, 번아웃 상태가 되고 돌아보면 늦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 체크할 수 있는 본인만의 체크리스트를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스테인레스 상태인지 아니면 지금 정상적인 상황인데 이런 업무에서 어떤 부분에서 과부하가 걸린, 아니면 병목 상태, 뭔가 다른 문제가 있어서 이게 좀 늦어지는 건지 스스로가 구분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체크리스트를 만든다는 거. 근데 이제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게 조금 피곤하거나 좀 힘든 일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왠지 시험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한번 체크리스트를 해놓으면 계속해서 이제 그걸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해야 되니까 힘들고. 근데 생각해보면 인생은 똑같이만 꾸준히 할 수 있어도 우리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 뭔가 체크리스트를 써서 내가 얼마큼 했다, 오늘 이만큼 했다라는 거를 이렇게 좀 정리하는 거가 힘들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것을 지속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존재하는 거죠. 지속하고 싶지 않은. 그것은 일부러 번아웃을 향해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단 내가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체크할 수 있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감정 훈련을 할 때도 비슷한 예를 좀 드는데, 내가 지금 감정 상태를 체크하는 일종의 감정 체크리스트도 있거든요. 이제 비슷해요. 우리의 마음이나 어쨌건 번아웃도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내 지금 상황 그리고 내 마음이나 이런 변화의 방향성을 알면 그걸 바꿀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그게 감지입니다. 감지. 그래서 나만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회복은 우리가 이제 마음이 튼튼한 사람, 마음이 강한 사람,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누가 무언가 이렇게 좀 부정적인 말을 했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어떤 슬픈 일이 닥쳤을 때 그것과 자기의 멘탈의 경계선을 확 긋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은. 그것보다는 어떤 똑같은 일을 겪고 똑같이 슬퍼해도 그 슬픔이 인생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빨리 빠져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회복 탄력성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근육이 크게 자라는 사람은 쉬지 않고 근육 운동만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육은 휴식을 할 때 그게 자랍니다. 근육 운동할 때 근육을 찢는 거고, 휴식을 할 때 근육이 커지는 거거든요. 근육이 이제 더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그래서 회복 단계가 결국 우리를 키우는 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근데 근육 운동을 제가 예를 들었지만
계속 휴식만 하는 사람은 근육이 도태돼 버리죠. 도태라는 표현이 맞는 거죠. 소실돼 버리죠. 근육 운동을 하고 정말로 빡세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근육을 고통을 주고 그 고통을 휴식을 주면서 회복이 될 때 그때 우리는 한 차원 더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회복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가 근육을 더 많이 키우는 거에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근육을 굉장히 빨리 키우죠. 이게 저같이 이렇게 노화가 이제 물론 저보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영상을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만 근육이 좀 빨리 안 크죠. 아무래도 그리고 운동을 한번 했을 때 다음날 바로 그 정도 강도의 운동을 못 할 수도 있는 거. 회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회복이에요. 그래서 이 운동선수들도 이 고강도 훈련을 한 뒤에는 이 테이퍼링 기간이라는 그 기간을 갖거든요. 이 테이퍼링 기간은 이 훈련 강도를 조금씩 줄여서 이 컨디션을 회복하는 데 좀 집중하는 그런 기간을 이 테이퍼링 기간이라고 해요. 이런 몸이 튼튼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정신도 그 이상으로 튼튼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회복. 그래서 정신에도 육체와 똑같이 이런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번아웃 상태일 때는 어쨌건 나에게 휴식을 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가능하면 번아웃 이 컨텐츠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번아웃의 원인에 따른 컨텐츠도 꼭 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어떤 원인의 번아웃은 이 휴식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먼저 간단하게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휴식을 취하지 않는, 정신적으로 휴식을 취하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 빠른 성공이 독이 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이 영재들이 어느 순간 평범하게 살게 돼버리는, 그 아이들은 너무나 많은 기대를 받아서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항상 높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도록 채찍질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을 달려가는 동안 어느 순간 번아웃 증후군이 오고 결국은 이제 퍼져버리는, 그래서 일반 사람 정도의 삶을 살게 되는, 특별할 게 전혀 없는, 처음에 그 친구들의 지능은 굉장히 특별하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경우를 우리는 뭐 종종 보죠. 그래서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회복은 다음 시간까지 보고 좀 선택을 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균형은 결국 우리 삶은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사를 다닐 때 여행을 가고 싶다라는 느낌을 받죠. 나도 여행 다니고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리고 내가 프리랜서고 이렇게 자유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나도 회사에서 좀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죠. 제 책 마음 설계의 힘에서도 그렇게 예시를 든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바카스 광고를 예를 들어요. 이제 그래서 회사원들이 군인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좀 생각 없이 편하게 살던 시절이 있었지. 또 군인들은 TV를 보면서, TV 안에 있는 백수를 보면서 저렇게 누워서 뒹굴뒹굴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그 부러워만 하고 있는 거죠. 그 로테이션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그러면 그 군인은 단지 쉬고 싶은 사람이고 백수는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고, 그리고 일을 하는 회사원은 단지 생각 없이 어떤 그 군인 시대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결국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단지 각각의 상황이 균형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인생에 있어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조금 불안정한 요소를 일부러 좀 추구할 필요가 있어요. 사소한 불안정은 어떤 게 있냐면, 안정적으로 매일 똑같은 회사를 다닌다. 그러면 매일 저녁 다른 요리를 먹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불안정이거든요. 아니면 계속해서 좀 다른, 주말에는 새로운 곳에 다녀본다던가, 뭐 출퇴근 수단을 좀 바꿔본다던가. 물론 근데 이런 출퇴근 수단을 바꾼다거나 매일 새로운 걸 하고 이런 불안정 자체는 뇌 자체에는 좋은 자극을 준다. 하지만 좋은 자극이라는 건 결국 스트레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런 어떤 결정 피로가 좀 높아져 있는 상태라면 이런 건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건 인생에 있어서 균형은, 내가 난 여행 다니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내가 회사 얽매여서 이렇게 괴로워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것은 내가 지금 균형이 무너진 상태구나. 이 균형을 반대쪽, 어떻게 보면 이 도전과 이 불안정의 균형을 어떻게 높일까, 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상태를 감지할 수 있고, 사소한 주변의 타격에 바로바로 회복할 수 있는 이 회복 탄력성을 좀 키우고,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균형을 맞춘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이 번아웃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좀 이겨낼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죠. 그리고 이 균형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보면, 다양한 거를 배우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 전문직으로 오랫동안 생활을 하시던 분들을 보면 좀 안 좋은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헛똑똑이들이 많아요. 그것만 알아서
되게 똑똑해 보이는데 그거를 벗어나면 사기 당하기 딱 좋은 그런 친구들이 많죠. 그 친구가 연구한 혹은 뭐 그 친구가 전문 분야에 있는 그 이외의 분야에는 완전 숙맥인 그런 경우도 많고.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은 뒤늦게 한 40대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제서야 자기 인생이 너무나 좀 기울어져 있었구나. 물론 전문직이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어떤 면에서는 남들 다 아는 걸 하나도 못하는 거죠. 그 친구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뭔가 대화가 잘 안 돼요. 우리가 어렸을 그 우리 또래에 항상 겪었을 법한 그런 추억도 별로 없고, 그리고 뭐 하다못해 연애나 결혼에 대해서도 무언가 이런 경험치가 되게 낮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삶에 대한 통찰력도 좀 떨어지고, 전문직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전문직 중에서 자기의 분야에만 몰두한 사람. 근데 그런 사람 중에는 굉장히 사회에 공헌을 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런 분들을.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 친구 누가 떠올랐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럼 절대 그런 분들을 비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세상에 너무 뛰어난 통찰력으로 인해서 사기치고 다니는 혹은 사기성이 있는 말을 하는 사람들보다 그런 쑥맥인 사람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어쨌든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죠. 안 걸릴 것 같은 그런 함정에 걸리는, 이제 꼭 인간관계에서 사기를 당한다기보다는 좀 실수를 헛발질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제야 돌아보고, 아, 내가 누구의 인생을 산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그게 뭐 균형을 맞춘다 측면으로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은데, 이 균형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다양한 경험을 해본다로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은 좀 간단하게 번아웃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을 좀 말씀드렸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번아웃의 원인에 따라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짚어드릴게요. 절대로 이 휴식이 모든 번아웃의 만병통치약이다는 아니에요.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번아웃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거 뒤에 제 책에 마음설계 힘 외 세 권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부끄럽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